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장기적으로 의대를 생각하는 가정이라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사실 초등 고학년 때부터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의대 갈 학생들이면 오늘은 공부머리의 발견의 저자이신 심정섭 소장님에게 학군지 아파트를 결정하기 전에 고민해봐야 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가님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학군지도 그리고 공부머리의 발견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 20여 년 정도 대치동하고 강남에서 대입과 편입 입시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자녀교육서 강의를 하고 또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심정섭이라고 합니다. 네, 작가님 지난번에 나와주셔서 저희 이제 중계동 요 입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투자하고 이제 고민해봐야 할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작가님 나오시니까 투자 쪽도 궁금하지만 뭐 저희가 이제 목동을 좀 이따 다뤄드리겠지만 네. 의대 궁금하다. 네. 요즘 뭐 다들 학부모님 키워드죠. 네, 키워드잖아요. 의치 한약수라고 해서 메디컬 열풍이에요. 네. 왜 이렇게 의대 우리 아이 보내기 열풍이 부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슬픈 단면이기도 한데요. 우리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탑3 대학을 나와도 서울대, 연고대를 나와도 취업이 안 된다. 라고 하는 현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우리 공대 쪽에서 우리 뭐 반도체 이어서 2차 전지라든지 그런 신성장 사업들이 감사하게도 계속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도 최근에 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죠. 지금 R&D 예산을 16% 삭감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뭐 탑3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카이스트라든지 그런 어떤 탑5, 뭐 탑10 대학의 어떤 공대 계열, 공학 계열을 전공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좀 이렇게 보장이 받을 수가 있을까요? 사회적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그렇고 뭐 다 대우해주고 좀 그런 분위기인가? 아니면 자꾸 이게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너무 한 분야에 인재가 몰린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위험한 거잖아요. 뭐 우리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의대 정원이 한 3,000여 명 되는데 지금 거의 분위기가 이과 전국 1등에서 3,000등이 거의 다 의대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입시 교육을 했는데도 경제적으로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뭐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우선 경제적으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정년이 없지 않습니까? 뭐 있기는 한데 그 하고도 이제 어느 정도 수술하고 그러기 좀 힘들 나이가 됐다 그러면 이제 요양병원에 가서 뭐 수술이나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본인이 마음만 먹고 의지만 있으면 평생 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근데 뭐 영재고를 나와서 만약에 뭐 대기업의 연구원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40대, 50대 이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보장을 해주진 않죠. 네, 거기서 회사에서 보장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 분야가 사업이 위축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뭐 이러면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있기는 한데 사실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평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돈을 어느 정도 벌었다 그러면 봉사활동도 하실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어떨까요? 아버님이 의사 선생님이야. 남편이 의사야. 이러면 주변에서 바라보는 대우가 그냥 돈만 많이 벌고 그런 장사에서 성공하신 분 아니야? 이렇게 똑같이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도 뭔가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나 대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부분들이 사실 맞물리다 보니까 의대 쏠림 현상이 요즘 굉장히 심해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까지 지금 모든 사실 이과 상위권 인재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메디컬 대학교 진학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전국 상위 한 몇 % 정도 공부 성적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의대 전체 정원이 한 3,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1년에 3,000명. 그렇죠. 새로 뽑아준 의대 정원을 사실 늘려줘야 되는데 수요가 지금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문제 또 이렇게 이해관계들이 얽혀서 정원을 못 늘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거하고 또 의치 한약수까지 해서 보통 이제 요즘 이거를 메디컬 계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 6,000명 정도가 됩니다. 의치 한약수면은 의대, 치대, 그다음에 한의대, 그다음에 약대, 수의대. 수의대까지 들어가요. 수의대도 이제 약간 메디컬 쪽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 의치 한약수 이 분야가 되는데 그럼 경쟁이 어느 정도냐?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의치 한약수까지 해서 6천 명이고 서울대가 3천 명이면 상위 10,000등 정도 네. 수능을 봐서 수능 한 40만 정도 보거든요. 네. 재수생, 삼수생 포함해가지고 현역 다 해서 한 45만 정도 본다. 그러면 현재 지금 분위기는 거의 1등에서 한 4,000등 안에 드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뭐 의대를 거의 한번 네. 쓰거나 또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본인은 공대를 써가지고 공대 의대 다 합격하면 네. 이제 우리 설날 때 가족회의를 한번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어디 가야 되나? 그러면 이제 공대 뭐 서울 공대도 되고 지방대 의대 딱 됐다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그 전에는 그래 네가 좋아하는 대로 해서 적성에 맞고 잘할 수 있는 걸 가라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즘 분위기는 그래도 우리 집안에 의사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쏠림 현상이 더 심해져서 어느 정도 난이도냐 그러면 수능 기준으로 해서 네. 인서울권 선호 의대를 가려고 그런다라고 하면 거의 수능을 틀린 개수로 해가지고 한 3-4개 안쪽으로 틀려져야 돼요. 전체에서 세네 문제. 전체에서 3-4문제. 거의 평소 모의고사 볼 때는 네. 거의 만점 가까이 나온다. 좀 그런 분위기인데 실제 시험장에 가면 이제 긴장하고 떨리고 그래서 한두 문제 또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 정도고 등급으로 얘기하면 거의 모든 과목 거의 1등급에 가까운 수학은 거의 뭐 의대 가는 친구들은 거의 100점에 가깝습니다. 100점이나 하나 틀리거나 보통 이제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수학 만점 받은 학생은 1,7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럼 문제 하나 틀리고 그러면 2개 이상 틀리고 그러면은 사실은 상위 4% 안에 못 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뭐 그 정도 선에서 거의 뭐 수학은 거의 다 맞는 분위기고 국어가 이제 좀 어렵거든요. 네. 국어에서 뭐 한두 문제 정도 틀리고 과탐도 100점을 맞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 탐구 과목 선택하는 뭐 생물이나 화학, 뭐 물리 뭐 이렇게 많이 근데 의대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물리는 선택하지 않겠죠. 보통 생물이나 화학 같은 거 많이 선택한다 그러면 거기서도 100점 맞추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두 문제 이상 사실 틀리면 좀 위험하죠. 그래서 정시로 수시는 이제 조금 더 다른 얘기고 이따가도 이제 그래서 서울 수도권 말고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뭔가 그 수능에서 거의 만점에 가깝게 맞기 힘들다. 또 그걸 이제 공부머리 테스트를 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공부머리 테스트하고 다중지능 검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 수능 경쟁력이 있고 1등급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게 불확실하다고 하면 전략적으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중고등학교를 지방에서 다녀서 지역 인재 전형을 하면 모든 수능을 사실 111등급을 다 받지 않아도 한 과목 정도가 2등급이 나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의대 TO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난이도냐? 그 정도 난이도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봐서 거의 한두 개 정도 틀린다. 전체에서 한두 개 정도 틀리는 정도를 해야 이 현역으로 그 의대를 지금 갈 수 있을 정도다. 재수를 해도 마찬가지죠. 재수 삼수를 해서도 정시는 그 정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실 때 의대 정원이 3,000명이지만 네. 실제로 지금 고3 학생들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는 얘기를 맞습니다. 주셨거든요. 네, 그게 고민이죠. 그러니까 의대 가는 친구들의 3분의 2는 네. 재수 삼수 이상이거든요. 그 현역 TO로 나오는 거는 수시로 해서 갈 수 있는 한 1,000명 정도. 그 정도가 하고 뭐 현역인데도 수능을 거의 만점 맞는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학생들 몇몇 빼고는 사실 정시에서는 거의 재수생 비중이 한 3분의 2 정도라고 할 수 있고 수시는 이제 오히려 현역 비중이 좀 높을 수 있지만 뭐 3,000명 중에 뭐 정시 수시 다 합쳐가지고 이 지금 가는 인원 생각하면 현역 한 1,000명 그다음에 재수 삼수 이상 거의 한 2,000명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정말 이 문제를 전체에서 한두 문제 풀리던 친구들이 좀 실수해서 2-3개 틀렸어. 네. 그거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재수하고 재수 삼수해서 삼수 해야 되는 거죠. 아, 심하면 사수 호수까지 하는 분위기고 지금. 그러면 이렇게 참 문이 좁은데 그럼 지금 현재의 또 학부모님들은 네. 이 좁은 문을 뚫기 위해서 뭐 사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많이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럼 주로 어떤 식으로 이 자녀 교육을 현재 시키고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의대 열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대치동에도 뭐 초등 의대반 생긴다. 어렸을 때부터 또 영어 유치원 같은 데서도 어떤 영어 유치원에서는 과학 과목들 나중에 의대 가는 데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유치원 선생님 영어 유치원에서도 과학을 넣어줘라, 사이언스를 넣어줘라, 막 이런 어떤 요구들이 뭐
영어 유치원은 재밌게 영어 배워야 되는 거니까 주로 뭐 음. 동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액티비티 중심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사이언스 실험하는 그런 뭐 커리큘럼 좀 넣어줘라 뭐 이런 니즈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의대나 뭐 이런 쪽에 또 관심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초등 의대반 같은 것도 생긴다고 그러는데 근데 현재 현장에 입시 현장에서 보면 어렸을 때 뭐 영어 유치원을 해가지고 영어를 뭐 중학교 때까지 이전에 다 거의 수능 만점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수학에 올인해서 뭐 그렇게 해서 의대를 갔다. 뭐 아니면은 지금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의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갔다라고 하기는 좀 힘들고요. 기본적으로 의대를 가려면은 그 인지 수준이 그 문제집 푸는 능력이 다른 아이들보다 상위 한 1% 안에는 들어야 되겠죠. 거기다가 수학 과학만 잘하면 안 되거든요. 수학 과학만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찐 이과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친구들은 영재고 과고가 좀 적합할 수가 있죠. 근데 의대를 가려면 국영수 전체를 다 잘해야 돼요. 그렇죠. 국어도 네. 1등급이 나와야 국어가 되니까. 1등급이 나와야 되니까. 그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중지능 검사 우리 공부 그 머리에 발견에도 있는 거에서 그 언어 영역 부분이 한 그 100분이 점수를 해가지고 그 커리어넷에 있는 진로 적성 검사에서 언어 영역 부분이 한 80점대 이상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친구가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럼 전략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지역인재 전형 그 내신은 한번 노력을 해서 1등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 환경에서 범위 없이 또 긴장된 환경에서 보는 시험에서 그 언어 영역이 어느 정도 그 갖춰지지 않는 언어 지능이 높지 않은 학생이 그 수능 1등급을 받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좀 의대 성향이다라고 하는 친구들면 초등 고학년 때 보면 우선 국영수를 골고루 잘하고 그래서 얘가 이과로 가도 되고 문과로 가도 되지 않나? 네. 국어책도 굉장히 좋아하고 역사도 좋아하는데 과학에도 좀 관심이 있고 또 수학을 기본적으로 잘해 이렇게 두루 잘하는 범용형 인재가 의대에 조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두루두루 적당히 잘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그러니까 최상위로 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학을 시켜도 경시대에 나가서도 어느 정도 하는데 책도 많이 봐. 소설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역사책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다방면에 좀 관심이 있고 뭐 이런 아이들이 약간 의대 체질인 거죠. 그런 아이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각각의 그 인지 영역들이 언어 능력, 그다음에 수리 논리 능력, 그다음에 뭐 사회 그 자연 친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골고루 높이 나오는 학생들 가운데 본인이 좀 동기부여가 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의대에 가는 게 좀 바람직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그거잖아요. 이 아이의 진로 적성에 맞는 아이들한테 의대를 권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진로 적성 다 무시하고 그냥 너 공부 잘하니까 무조건 의대, 뭐 공부 잘하니까 무조건 뭐 영재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공부머리 발견 같은 걸 이용해서 아이가 진짜 이쪽에 적성이 맞는지 맞는다 그러면 점점 뭐 개발을 해주고 이런 분야도 있다는 걸 소개를 해줄 수는 있지만 맞지도 않는데 우리 아이들 의대 로드맵을 짜주고 싶어요. 저는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너무 좀 허걱하거든요. 학부모 간담회에서 그런 질문 들고 이제 제가 다 설명을 하고 입시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이걸 하고 난다면 그 손을 들고 난다면 저희는요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의대를 목표로 하거든요. 어떻게 로드맵을 짜야 되나요? 저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염려가 돼요. 그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얘가 의대 적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너무 어리니까 모르잖아요. 제가 얘가 어느 정도로 발현이 될지 아까도 말했지만 국어를 1등급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해력이라든지 독해력이 되는지 아니면 수학은 무조건 사실 100점 맞고 들어가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학적 머리가 있는지 아니면 또 그런 의료나 아니면 생물학이라든지 동물 같은 거 이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자연 친화 지능이 있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임상의가 되려면은 사회정서 능력도 좋아야 되지 않나요? 디스크 검사를 해서 I나 S 성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면 사실 D 성향이 높으면 사업 쪽으로 하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C 성향이 높으면은 연구 쪽으로 빠지시는 게 낫거든요. 근데 본인이 임상의를 해서 환자들을 많이 보고 싶으면 사람하고 친한 그런 관계성이 중시되는 I나 S 성향이 높으신 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우울증 옵니다. 맨날 아픈 사람들만 보고 막 그러면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 분 실제로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의사 선생님인데 돈은 많이 버는데 자기 삶에 만족이 안 되는 그렇게도 살 수가 있잖아요. 행복하지 않은 그 의사 선생님으로서 살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길을 아이한테 권해야 되죠? 저는 이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아이 의대 로드맵을 짜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좀 생각 자체가 굉장히 조금 그 염려스러워요. 그러다가 오히려 사실 아이 잘할 수 있는 다른 분야가 있는데 억지로 끌고 가다가 이제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따라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사춘기랑 맞물려서 그게 안 되면 이제 엄청 아이랑 힘들 수도 있고 반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완전히 엇나갈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모가 아이의 뭐 로드맵을 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이 진로나 적성을 잘 관찰하고 객관적인 어떤 자료 등을 봐서 이쪽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소개는 해줄 수 있죠. 네가 이런 데 관심이 있고 또 다른 뭐 유인전이나 뭐 그런 거 보고 그랬을 때 나 이거 관심이 있고 또 뭐 그런 계기들 이제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 그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할아버지가 이제 무슨 암에 걸리셔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는데 내가 의사 선생님이었다면 할아버지한테 맞아요. 이렇게 치료를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뭐 다리가 뭐 불편하셔가지고 굉장히 그 오래 고생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공부를 해서 우리 엄마가 좀 다리 아프지 않게 편히 좀 사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관심을 갖고 공부하다 보니까 뭐 그렇겠다. 이런 식의 동기가 되면 아주 좋은 거죠.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본인이 관심도 있고 해보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게 있다라 그러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이제 중고등 이상이나 아니면은 우리 대학생 친구들한테도 그 전에 의전원이 있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대학원으로 편입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 진로를 고민할 때 이런 식의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너네 집안에 너 이름 앞으로 100억 정도의 재산이 있어도 너는 의대를 갈래? 아니면 너는 이 진로를 선택할래?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었어요. 내가 그 직업이나 아니면 과를 선택하는 게 돈 때문에 그러는 건지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을 얻기 위해서 사실 그런 건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사실 삶이 피곤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좀 그걸 성공을 쫓아서 사실 가다 보니까 네. 더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이 겪고 그러면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좀 안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집이 100억이 있어도 나는 한번 해볼 거야. 나는 의사가 좋아. 의사가 좋죠. 실제 사실 제가 아는 우리 굉장히 우리 학교 제 친구인데 네. 같은 동문입니다. 근데 저 그 집안이 그렇게 부자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재벌 가문인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굉장히 우리나라의 탑5 안에 드는 재벌 가문인데 그 친구의 아버님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아버님이니까 그 윗세대는 뭡니까? 재벌 1, 2세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자기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의사하고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재산을 물려받는 것보다 나는 기업 경영을 하는 것보다 나는 의사 선생님 하겠다고. 이런 정도가 되면 좋겠죠. 내가 정말 의사가 하고 싶어. 정말 의사. 내 돈 때문에 의사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사면 돈도 벌고 명예도 얻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니까. 하고 싶고 소명감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내가 이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환자들 낳고 그러면 보람 있고 내가 뭔가 기여하고 있다. 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 이런 어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아이들이 사실은 의사 선생님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좀 외국 뭐 독일에는 또 그런 사례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시험 성적으로 해서도 뽑지만 정말 본인이 의대를 가고 싶어서 몇 년째 지원을 하면 우선은 받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공부를 해봐라. 그런 이제 기회를 사실 이제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그 1등부터 3,000등까지 끊는 거죠. 네. 넌 공부 잘하니까 의대가 최고야. 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진짜 사실은 의대 가서 수학을 100점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의대 공부는 어떻게 보면 끈기와 노력, 네. 동일한 거 계속 반복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더 사실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수학은 그렇게 100점 못 맞아도 생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다른 과목 잘하고 암기 같은 걸 잘한다.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서글서글하고 뭐 이런 성격이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한테도 사실 의사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입시 현실에서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참 적성에 맞게 의대를 이제 권해보는 정도의 네.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맞는 말인데 네. 잘 안 됩니다. 그게 현실적인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게 아마 댓글도 막 생각하실 거예요. 교수님 되게 이상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쉽나?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한다거나 혹은 좀 공부머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의대 진학을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에게 그러면 약간 절충안으로
완전히 이제 너는 이 길로 가야 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심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자녀를 의대에 보내기 좋은 쉬운 입시 전략. 단 네. 이제 자녀한테 이제 강요는 하지 않는 음. 거죠. 여기서 뭐 이제 뭐 인지 능력이 좀 부족하다거나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수정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의대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이거다. 네.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사실 초등 고학년 때부터 좀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의대 갈 학생들이면 영재고 과고 대비에 그런 학원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그 영재고 과고 대비관 학원을 사실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그쪽으로 다 몰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가서 그 뭐 경시수학이라든지 경시과학이라든지 이게 심화된 것들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영재 대비반, 영재 학원 뭐 그런 데 휩쓸려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좀 중심을 잡고 아이가 국영수를 다 골고루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하는 것도 좋고요. 또 이제 지금 이제 영재고에서 하도 이제 의대 가는 인원들이 많아서 정책적으로 막고 뭐 그러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굳이 영재고 과고라고 하는 좁은 길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고를 가거나 아니면 특목 자사고를 가고 싶으면 자사고를 가야죠. 과고나 영재고로 가는 것보다 저 의대 실적이 좋은 자사고 쪽으로 진로 지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중고등학교 5, 6년은 결국은 문제집 푸는 공부를 잘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문제집 푸는 공부를 조금 성실하게 번아웃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장기적으로 의대를 생각하는 가정이라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지나친 선행을 해서 아이가 공부가 질리게 하는 것보다 가장 뭐 대표적으로 그런 유명한 뭐 영재 관련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뭐 수학 영재 같은 그런 애들 보면 학원에 다녀서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 수학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습니다. 수학적 개념이라든지 뭐 네. 그다음에 수학의 전기라든지 필드상 받으신 분들의 어떤 전기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서 아 이런 원리에서 한 거구나. 이 수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거구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본인이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서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을 좀 많이 해 두셨다가 이제 초등 5, 6학년 정도에서 공부머리 테스트를 해서 공부머리에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들이 보이면 이제 현실적으로는 중고등 6년을 거의 문제집 푸는 공부 하루에 뭐 순수 공부 시간이라고 제가 우리 공부물에 발견해도 적어놨잖아요. 네. 그게 거의 자기주도 수업 듣는 거 그다음에 뭐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시간 빼고 온전히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 가운데 거의 자기 가용 시간의 8, 90%를 네. 문제집 푸는데 지금 다 좀 에너지를 써서 중학교 때는 거의 뭐 반에서 1등은 뭐 물론이고 뭐 학군제에 있더라도 거의 전교 최상위권 성적을 좀 유지하고 또 고등학교 때도 가서 이제 그 정도 결국은 내신이 거의 뭐 전교 1, 2등권이거나 아니면 수능에서 거의 올 1등급이 나오는 수준이 돼야 이제 의대에 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그 안에서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그리고 현역으로 간다는 건 정말 좁은 문이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6년은 문제집 푸는 공부라고 하는 마라톤을 달려야 된다. 그럴 수 있는 체력, 그다음에 정신력, 마음 근력 그런 것들을 좀 유초등 때는 좀 길러뒀다가 중고등 6년은 그렇게 달리는 게 좀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게